면접 질문들 중에서 혹시 본인을 당황하게 했다거나 또는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을까요? 그 업무에 관해서 제가 전공한 분야와 다르다는 이유로 왜 이 업무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이 업무와 별로 관련성이 없는 것 같은데 꼭 이 업무를 해야겠냐는 식으로 물어보셔서 지원한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면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봤을 때가 제일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저는 소신껏 저는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떨어진 이유가 아니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네. 지원자분들은 되게 당황스러운 질문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방금 이제 당황스럽다고 인터뷰해 주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질문은 저는 당황스러운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정말 이 직무에 관심이 있는지, 전공이 틀린데도 불구하고 면접장에 부른 이유는 분명히 이분이 어느 정도는 충분히 기본적인 요건은 충족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면접장까지 부른 것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공이 틀린데 이 직무랑 틀린데 왜 지원했냐라고 묻는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저는 기회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만큼 직무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전공은 틀리지만은 또는 이 틀린 전공까지도 더 내가 그 시너지를 더 발휘해가지고 잘할 수 있다라고 더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딴 부서로 옮기면 어떻게 하겠느냐도 이거는 결국엔 본인의 그 아까도 계속 질문했지만 커리어 골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회사에서 시킨 거니까 당연히 저도 그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 부서 한 거를 경험으로 해서 내가 원래 하고자 하던 부서에서 그 직무를 더 잘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게 좀 더 모범 답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옆에 면접 보는 분의 의견을 갑자기 반박을 하시고 제 의견을 갑자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갑작스럽게 저한테 질문을 주셨을 때가 가장 곤란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답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서 제 대답 차례가 아니었고, 그리고 그 내용 자체도 그분의 경험에 특화된 내용이었어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 의견을 피력할 때 옆에 분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될지도 고민했던 부분 같습니다. 어떻게 일종의 그것도 압박 면접이고요. 압박 면접. 결국에는 항상 그 면접장에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질문이 간다 할지라도 계속 집중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뭐 면접관은 의도적으로 나는 여기에 대해 생각이 틀린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한다면은 소신 있게 본인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게 중요하지, 거기에 당황해가지고 또 괜히 뭐 버벅거리고 이러면 오히려 더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답변을 했던 분의 대답이 나의 의견과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그걸 똑같이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나의 어렵다. 답변이 전에 답변자, 그러니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랑 똑같하더라도 그렇죠. 나만의 스토리를, 나의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경쟁이니까 어차피. 예. 같이 면접 본 사람 중에 누가 합격할 것 같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빼고 누가 합격할 것 같냐고 물어봤는데 거기서 다 경쟁자인데 누가 될 거라고 말을 해야 하지? 그런 부분도 되게 고민됐던 것 같아요. 저라면은 아까 그렇게 그 질문을 하시면은 저를 뺀다면은 모두 탈락할 것 같습니다. 왜죠? 멋있는 네? 왜죠? 답변인데요. 저 이외엔 대안이 없습니다. 근데 자신감이야. 면접관이 네. 저런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걸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로 이 친구가 여기 이 안에서 합격자가 누구일까를 쪽집게처럼 찝어내라가 아니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이런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사람이 합격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근데 이럴 때는 좀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어차피 본인을 PR하는 장소이잖아요. 네. 예, 그럴 그러니까. 경우에는 본인을 좀 어필하시면서 본인에 대한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잘한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저는 좋아 보이고요. 면접관마다 좀 틀리겠지만은 농담. 하지만 뭐 자신감을 피력하는 게 가장 좋겠죠. 저라면 이렇게 답변할 겁니다. 뭐라고요? 뭐 저를 제외하고 한다면은 뭐 따로 합격할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되게 자신감 있게. 오히려 막 그런 업무에 관련된 질문들도 당황스러운 질문이 많았지만 되려 막 취미나 이런 면에 있어서 그거는 왜 하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제가 춤 동아리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걸 썼는데 그 춤 동아리는 왜 한 거예요? 재밌었어요? 이렇게 되게 오히려 가볍게 물어볼 때 저는 더 당황스러웠던 것도 같아요.
그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취미가 있느냐가 궁금한 게 아니라 그런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얼마나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지, 좋아하는 걸 할 때는 얼마나 더 잘 할 수 있는지를 안다면은 이 사람이 그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좋아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다면은 대하는 자세도, 직무를 대하는 자세도 본인이 좋아한다면 더 이렇게 잘할 수 있겠구나. 그것까지도 좀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면접관마다 틀리겠지만요.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에는 네네. 취미를 물어보는 그 질문의 가장 큰 핵심은 이 사람의 성향 파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해당 직무 채용을 하려고 하는 직무 자체가 세일즈 잡이에요. 그럼 세일즈는 약간 적극적이고 사람을 대하는 인터퍼스널 스킬이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데, 그렇죠. 뭐 취미 생활이 어떻게 되십니까를 물어봤을 때, 아 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혼자 뭐 독서를 하는, 혼자 생활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이 직무랑 맞지 않거든요. 네네. 스트레스 내성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쌓았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지, 그런 취미가 제대로 안 돼 있다면 이 사람 그러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까? 거기에 대한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질문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저는 공무원 시험을 2년 준비하다가 이제 기업 취직을 준비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면접관 분들께서 왜 공무원 공부를 계속 하다가 이 분야를 지원을 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공무원 공부를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하는지, 이런 질문을 하실 때마다 이제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도 난감하고, 그래서 이렇게 공무원을 오래 공부한 친구들이 취직을 다시 한다고 기업 문을 두드렸을 때 이제 아무래도 기피하게 되시는지, 아니면 이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시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게 네네. 어떻게든 본인을 잘 포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아요. 물론 잘 포장하는 건 좋은데, 이런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한 경우에는 그 뭐든지 포커스는, 집중은 직무에 대한 집중을 해야 돼요. 공무원 시험 2년 준비하다가 어떤 일반 기업으로 돌릴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럼요, 사람이요. 공무원 시험 그게 되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렇다면은 그냥 공무원 시험 안 돼가지고 내가 이 기업에 지원했는데요 라고 하는 건 물론 팩트긴 하지만은 중심은 그게 아니라, 자, 제 질문 드릴게요. 어떻게 말하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인? 그렇다면 맞습니다. 뭐 그래서 그 질문을 받았다면은 맞습니다. 계속 2년간 해도 안 돼가지고 제가 일반 이런 기업, 귀사의 기업으로 내가 지원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든지 포커스는 직무입니다. 직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 직무가 마음에 들고 이 직무를 계속 하고 싶었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는 그 가장 안정적인 걸 택하기 위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지만 사실이잖아요. 하지만은 이 직무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었고, 오히려 공무원 시험이 안 된 것이 저는 이 직무를 위한 더 큰 어떤 그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반전 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생각에는 공무원 준비를 하면서 그냥 공무원 준비만 한 게 아니라 거기 맞아요. 안에서 뭔가를 늘 배운 게 있거든요. 뭐 공무원 준비하면서 어학도 배우셨을 맞아요. 거고, 컴퓨터 능력, 국사, 기타 등등등을 어쨌든 그 과정 안에서 뭔가를 배운 거를 내가 지원한 이 직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정답이네요. 네, 그때 배웠던 이러한 직무, 비록 공무원에 되진 않았어요. 결과론적으로 그때 되지 않았지만 그때 허송 생활을 한 게 아니라 그때 배웠던 것들을 이 기업에, 이 직무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으니 다가 나와야 돼요. 맞아요. 정답이네요, 진짜. 역시 대표는 아무나 안 되네요. 진짜 관심 있는 지원자에게 질문이 많이 가는 건지, 혹은 오히려 질문이 없었을 때가 좋은 면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서, 과연 그 질문이 진짜 관심의 표현인지 이런 것들도 궁금한 것 같고, 그리고 진짜 면접으로 그 당락이 결정이 되는 건지. 요거 아주 카더라의 어떤 이런 중심이죠. 진짜 관심 가는 면접자들은 질문을 많이 한다. 저는 우선 제 경험을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1차 때 유독 두 분한테 엄청난 질문이 가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두 분이 합격이구나 하고 저는 있었는데, 막상 제가 2차를 가보니까 그 두 분은 보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질문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구나 하고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이 많이 가는 이유는 정말 이 사람에 대해 잘 모르겠어요. 몇 번 질문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알 것 같으면 굳이 질문을 또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뭔가 좀 아리까리라고 해야 되나요? 애매하다 싶을 때는 더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두 번째 경우는 말 그대로 정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 맞습니다. 예. 네네. 그 다수의 면접을 보실 때는 뭐 상대방 내 옆에 사람한테 더 질문이 온다 하더라도 굳이 의기소침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서류는 정말 완벽했어요. 그런데 면접을 봤더니 별로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뭐 슬프지만 안 되는 거죠. 예. 깔끔하네요. 민 대표님. 서류는 면접을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맞습니다. 예. 네. 되게 간단해요. 예. 그래서 면접은 서류를 아무리 통과를 뭐 1등으로 했다 할지라도 네. 면접에서는 다시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면접 잘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약간 넉살 좋은 사람들이 면접을 잘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랑 이번에 같이 면접 봤던 분 중에 합격하신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랫동안 약간 아저씨들이 많이 오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대요. 그래서 면접관들이 다 그 손님들이다 생각하고 너무 편하게 면접을 봐서 잘 본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들의 가장 부러운 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긴장하지 않는 게 정말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긴장을 하게 되더라도 이제 겉으로 잘 표시가 안 나고 이제 자신의 목소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흔들림이 없는. 이 점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100%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긴장을 하면 너무너무 아쉽고 그렇죠. 예, 긴장을 저도 하면 그런 내가 부분. 준비했던 걸 다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예, 다 보여줬는데도 긴장하면 못 보여준 것 같은 거야. 네. 그래서 막 자기 혼자 막 자괴감에 빠지고 막 그런 데가 있는데 어때요? 우리 정은 씨 같은 경우에는 네, 긴장 어떤 부분? 때문에 답변을 많이 버벅거리거나 네네. 그러면 그 이후에 이 면접은 망했구나 하는 부분이 네. 큰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긴장이- 상황에서 예. 긴장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준비를 탄탄하게 하면 그 긴장감을 많이 좀 줄일 수 있거든요. 네네. 예. 긴장했다고 해서 감점되지는 않는데요. 문제는 긴장을 하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말을 못하기 때문에 네네. 결국엔 감점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 넉살 좋고 이렇게 좀 긴장 안 하고 좀 그래 물론 속으로는 긴장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보이는 친구가 좀 더 어떻게 점수에 좀 어떻게 좀 관련이 있을까요? 사실 전혀 저의 경우에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넉살 좋다는 얘기가 아까 인터뷰하신 분은 뭐 아저씨들이랑 뭐 많이 일을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아저씨들이랑 많이 일해서 넉살 좋아서 대답을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과 일하면서 뭔가 어떤 본인만이 얻은 그런 것들을 잘 어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긴장하지 않으면서 본인이 가진 것들을 좀 잘 보여주셨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네. 때 긴장을 하면 면접관이 실제로 질문한 거를 까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동문서답을 결국 동문서답을 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면접자가 나한테 얻고자 하는 대답이 뭔지를 네. 약간 두 발씩으로 답변하시는 맞아요. 게 좋으신 것 같아요. 면접관 분들은 평범한 사람보단 구직자들 사이에서 조금이라도 튀는 특별한 사람을 선호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면접관 분들이 원하는 특별함은 어떤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단순히 개성과는 다른 개념인가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그 취업 준비생분들께서 생각하는 어떤 튀는 기준과 네. 면접관이 바라보는 튀는 기준이 완전히 틀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뭐 모습적이나 뭐 목소리를 크게 한다거나 그런 게 튀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네. 면접관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튀는 거는 어떤 표정이나 그 말하는 데 있어서 정말 뭐 논리 정연한 거는 둘째 치고라도 네. 본인이 확실한 자기의 생각을 이 회사의 지원 동기를 제대로 좀 말만 잘 해줘도 예,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원자분들 생각하시는 그 특이함, 개성 이런 게 지원자분들만의 생각으로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네.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맞아요. 거기서 튄다라는 거는 댄스를 추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을 올바른 표현법으로 이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화법으로 얘기하는 게 튀는 거지 사실은.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예. 제가 취업 강좌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면접마다 가장 처음에 하는 자기소개 시간이 있잖아요. 이때 남자 지원자는 무조건 목소리를 크게 내야 좋고 여자 지원자는 낮은 목소리보단 높은 목소리를 내야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게 실제로 좀 좋게 작용을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되게 슬프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원래 목소리가 작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저는 회사 들어갈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뭐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말을 좀 떠듬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그렇다면 본인의 원래대로에 맞지 않게 괜히 오버해가지고 더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그거는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평소 본인 말하는 대로 하시는 게 중요하되 다만 그래도 면접이니까 듣는 상대방이 본인의 말을 제대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만 또박또박만 잘 말해준다면 그게 중요한 거지. 뭐 남자는 목소리가 뭐 커야 되고 여자는 뭐 낮게 잘 전혀 상관없다. 전혀 상관없죠. 예. 옛날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지금 맞아요. 시점 대비해서 네.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요. 예. 실제로 그렇게 우렁차게 목소리를 했고 그게 통하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있었죠. 예. 와, 있으니까 얘 그런 얘기가 나왔구나. 근데 그거는 진짜 15년 전 얘기. 근데 좀 정말 옛날이고요. 너무 좀 지난 얘기고. 지금은 사실 그런 식으로 본인을 표현했다가는 만용, 과욕, 허생, 예, 속빈 강정 뭐 이렇게 비춰지기 십상이다. 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라는 말처럼 면접관분들의 곤란한 질문에도 미소를 잃지 않고 답하면 합격률이 높아진다고 하던데 실제로 어떤가요? 스마일형의 합격 비율이 더 높은가요? 계속 웃으면서. 진짜 그러면은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왜 실실 쪼개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되게 이상한 사람 같잖아. 진짜 왜 웃어? 저는 원래 이렇게 좀 긍정 에너지가 넘칩니다. 부담돼요. 어마어마한 부담이 네. 달라진 것 같아요. 다른 양은 아니겠지만. 뭔가 좀 억지 웃음은 누가 봐도 티가 나잖아요. 이런. 예. 아닙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억지 웃음은 티가 나거든요, 누구나. 그래서 뭐 자연스러운 웃음은 저는 뭐 내내 웃어도 좋다고 봐요. 근데 면접 중에서 자연스러운 웃음이 내내 나오기는 아마 어렵죠. 예. 그래서 일부러 억지 웃음은 저는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어줍지 않게 웃었다가 자네 내가 웃었나?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취준생들 사이에서 면접은 일단 예쁘고 잘생기고 봐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면접관도 사람이다 보니까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선호하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비주얼이 잘생기면 유리한가요? 예를 들어서 면접을 봤어요. 근데 다 막 출중해. 막 가늠을 할 수가 없어. 근데 한쪽은 좀 잘생기고 한쪽은 못생겼대. 아이씨 나도 몰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야. 뭐 이왕이면 다홍치마 뭐 이런 거 같은데요. 네네. 너무 이제 흑백 논리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도 그렇게 뽑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편하죠. 다 똑같으니까 이 사람이 뭐 잘생기고 예쁘니까 이 사람 뽑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면접이란 것이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쵸. 서로 합을 맞추는 과정이고 그렇다면 그게 똑같은 대답을 할 수도 없고요. 똑같은 뭐 외모가 약간 틀린데 대답을 똑같이 하는 상황 자체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은 이제 좀 그 취업 준비생들께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정리해줄게. 그게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비교야. 그런 비교로 자꾸 외모를 가지고서 내가 쟤보다 외모가 출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떨어졌을 것이야 라고 가정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평가하는 건 소개팅이지. 그렇지. 네, 소개팅이지. 여러 명에서 함께 면접을 보는 경우에 다른 지원자가 이야기를 할 때 고개를 끄덕이면서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면 면접관이 좋아한다는 말이 진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면은 뭐 이렇게 리액션. 그러니까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기 어필하는 위한 거죠. 도구로 활용되는 거죠. 예, 그 다 티나. 옆에 있는 사람 다 이러고 있어. 누차 강조드리지만 저는 다대다, 단체 면접 이런 걸 너무 싫어해요. 그거는 회사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 뭐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렇다, 다 헛소리. 이거는 회사가 좋은 사람 뽑고 싶다라는 정성이 부족한 거야. 그거는. 나는 그렇게 봐요. 네. 요새는 점점 그 다대다 면접이 줄어드는 추세고요. 네. 또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다른 면접 지원자분들이 말씀하실 때 고개 끄덕이고 이렇게 쳐다보는 행동은 오히려 좀 너무 오버스럽지 이것도 않나. 15년 전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예. 네, 오버스럽고 면접은 항상 면접관과 나의 관계지 면접자들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면접관만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구나. 되게 꼴보기 싫죠? 되게 꼴보기 싫죠? 면접관이 싫어하는 면접자의 유형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면접도 대화이다 보니까 너무 자기 말만 하는
지원자를 싫어하는 것 같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한 대답만 하려고 계속 너무 길게 대답을 한다던가 아니면 질문한 거랑 상관없이 계속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을 싫어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기 주장이 심하게 강하거나 아니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뭔가 너무 준비된 대답만을 계속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면접관들이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하는 사람 아니, 딱 봐도 싫지 사실. 근데 네, 마이너스인가요? 어떤가요? MC님도 네. 본인 얘기만 하는 친구가 대화하기 즐거우신가요?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네네. 면접의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거든요. 네네. 면접관과 면접을 보는 후보자들이 서로 간에 얼마나 소통을 좀 잘할 수 있는지.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뭔가 면접관이 궁금해해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본인의 얘기를 잘하면 재밌게 하면은 저는 오케이인데 문제는 이게 장황해질 경우예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네,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자기 얘기하는 사람들. 정말 좀 컴팩트하게 본인만의 어떤 계속 말씀드리는 구체적인 얘기를 최대한 컴팩트하게 굳이 시간으로 따지자면은 뭐 시간 재지는 않지만은 모든 면접에 대한 답변은 1분 이내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인의만의 그런 에피소드를 계속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면은 이게 장황해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다른 답변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 얘기만 하는 걸로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면접마다 마지막 발언 시간이 꼭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발언 시간 자체를 면접관 분들은 조금 떨떠름해 하신다는 카더라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발언하는 게 마이너스일까요? 아예 발언을 안 하는 게 맞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종의 최후 발언이란 말이죠. 네네. 그랬을 때 아 그러네요. 그렇게 질문했을 때 그냥 전 됐습니다 하기도 이상하고. 웃기죠. 예. 다 알겠어요. 이러기도 좀 물어보고 그렇고. 만약에 최후에 하고 싶은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를 해봐라 라고 하면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라고 말하는 게 더 맞는 거고요. 그 질문에 대한 거는 이제 그 회사가 하고 있는 어떤 정책적인 방향성이라든지 매체에 나오고 있는 어떤 그 괄목할 만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어떤 게 배경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냐 정책이냐 네. CEO가 가장 추구하는 뭐 가치라는 건 뭐라고 보면 되겠느냐 네.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게 네네. 맞지 어떤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면은 진짜 안 맞는 거죠. 네네. 예. 뭔가 진짜 그게 아무래도 진정성을 보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진짜 자기가 진짜 궁금해서 이 사람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구나. 네네네.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느낄 수 있겠죠? 그거를 없는 질문이더라도. 그거를 관심 있게 봤구나 이 친구가 그런 것도 어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아마 그런 게 맞아 들어갔다면 면접관이 이제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제 그거는 이런 거예요라고 설명을 해주실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 경우라면.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준비를 좀 해가는 게 좋을까요? 안 해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반드시 해가야 된다고 반드시 봐요. 해가야죠. 예. 반드시 해가야 됩니다. 하나 정도는. 네. 네네. 그 일반적으로 면접관 분들을 교육시킬 때는 면접할 때 마지막에는 그 면접자한테도 좀 마지막 발언의 기회를 주거나 네. 또는 어떤 질문을 받아라 라고 거의 형식적으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물론 현실적으로는 면접관 분들께서는 그런 마지막 발언이나 질문을 마지막에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바꿔 말하면은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그거를 굉장히 길게 또 얘기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네네네. 그래서 면접자 입장에서 보면요, 두 가지로 좀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마지막 발언을 내가 하고 싶다면은 내가 계속 그 질문에만 답해서 내가 준비했던 얘기를 못 했는데 어떤 내가 정말로 꼭 어필하고 싶은 거를 짧게, 최대한 짧게 컴팩트하게 한다든지. 한 2, 30초 이내로 최대한 짧게 한번 네. 어필을 하거나 네네. 또는 두 번째 방법은 사실은 전 두 번째 방법을 추천드려요. 네. 이미 말씀 나왔지만은 회사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야 되거든요. 그럼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질문이 단순하게 뭐 이 회사의 비전은 어떻게 돼요, 이 사업 전략은 어떻게 돼요 이게 아니라 네. 어떻게 되어야 대한 내 생각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난 이 회사에 관심이 많고 계속 고민을 해왔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이러이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왜 여긴 전략적으로 이렇게 나가는지가 궁금합니다. 정도만 되면은 면접관은 감동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면접관들은 별로 기대를 안 해요. 그 마지막 발언에 대해서는. 네. 근데 이런 질문만 하더라도 그동안 뭐 20, 30분 동안 면접을 망했다 할지라도 이 질문 하나로도 되게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좀 과하게 말하면. 네.
이제 면접에서 자신의 단점은 무엇인지 또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물어보는 질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지나치게 솔직해서 자신의 큰 단점을 얘기해버리면 절대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금연을 했는데 예전에 새가 씹혔어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굳이 새갑이라는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아니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 맞아요. 네. 네. 뭐 그런 류의 얘기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굳이 그거는 뭐 솔직함이 아니라 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근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갖고 그게 이르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맞고 네. 저기서 나오는 단점은 그 단점을 꼽아야 돼요. 필요한 단점이에요. 없으면 안 되는 단점. 이거는 갖고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난 좀 집착해요. 이거 단점일 수 있어. 근데 그럴 수 있죠. 이 집착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치밀해야 돼요. 그 치밀함을 집착으로 이제 변화시킬 수 있어요. 확장시킬 수 있어. 그래서 이게 집착과 그 치밀함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네. 조금 과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 과함이 함께 코업하는 그 협동하는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거나 뭐 이런 게 다소 있었다. 하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 충분히 필요해야 될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헤아리는, 배려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늘어났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단점이라고 얘기해서 저는 저 일하는 거 개판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어떤 그런 업무를 받았을 때 조금은 성급하게 추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뭐 주변 사람들하고 충분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또 제가 놓치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협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가면서 일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